장다리 클라우스와 거꾸리 클라우스. 어느 마을에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클라우스였습니다. 한 클라우스는 말 4필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클라우스는 한 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말 4필을 가진 클라우스를 장다리 클라우스, 말 1필을 가진 클라우스를 거꾸리 클라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두 클라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일주일 내내 장다리 클라우스네 밭을 매주고 한 필뿐인 말을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장다리 클라우스도 거꾸리 클라우스에게 말 4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만. 일요일이면 거꾸리 클라우스는 마치 자기 말이나 되는 것처럼 5필의 말에 채찍을 휘두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교회 종이 유쾌하게 울려 퍼졌으며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5필의 말로 밭을 맬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거꾸리 클라우스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더욱 힘있게 채찍을 휘두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랴 5마리 내 말들아. 그러면 장다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한 마리만 네 거잖아. 그러나 거꾸리 클라우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갈 때면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랴 5마리 내 말들아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랬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말을 죽여버릴 거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버리겠어. 화가 난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에게 이렇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리 클라우스는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자 거꾸리 클라우스는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5필의 말을 끌며 밭을 매는 것이 아주 멋져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랴 5마리 내 말들아. 어디 맛 좀 봐라. 장다리 클라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리 클라우스의 말을 망치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난 이제 말이 한 필도 없구나. 거꾸리 클라우스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말가죽을 벗겨서 바람에 잘 말린 뒤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가죽을 팔려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가려면 어두운 숲을 지나 매우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가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맸으나 도시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 오고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에 닿으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서 있는 큰 농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덧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위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야지. 거꾸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농가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거꾸리 클라우스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도 남편이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 밖에서라도 자야겠군요. 거꾸리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때마침 농가 옆에는 건초더미가 있었고 건초더미와 농가 사이에는 초가지붕을 얹은 작은 헛간이 있었습니다. 옳지, 저 위에서 자면 되겠구나. 거꾸리 클라우스는 초가지붕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근사한 침대가 되겠어. 설마 황새가 날아와서 다리를 물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의 말대로 초가지붕 위에는 둥지를 틀고 있는 황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헛간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간 거꾸리 클라우스가 자리를 잡고 돌아눕는데 나무로 된 농가의 덧문이 보였습니다. 덧문은 창문 꼭대기까지 가리지 않아서 방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큰 식탁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포도주, 구운 고기, 먹음직스런 생선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농부의 아내와 교회지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교회지기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생선을 권했습니다. 생선은 교회지기가 즐겨 먹는 음식인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먹고 싶은걸. 거꾸리 클라우스는 군침을 삼키며 목을 길게 빼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랗고 맛있는 파이가 잔뜩 있었습니다. 꼭 잔치집 같았습니다. 그때 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지만 교회지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는 교회지기만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지기는 농부가 집을 비울 때만 찾아왔고 마음씨 착한 부인은 교회지기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자 부인이 기겁하며 교회지기에게 방 안에 있는 커다란 빈 산작 속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포도주를 치우고 음식을 모두 오븐 속에 감추었습니다. 남편이 보게 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거꾸리 클라우스는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 왜 거기 누워 있어? 내려오시오.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농부가 거꾸리 클라우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길을 잃었다면서 하룻밤 묵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먼저 배 좀 채웁시다. 이번에는 부인도 거꾸리 클라우스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귀리죽만 내놓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농부는 맛있게 먹었지만 거꾸리 클라우스는 오븐 속에 들어있는 구운 고기며 생선이며 파이가 눈에 어른거려 귀리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냈습니다. 발치에 놓아둔 자루 위에 발을 올려놓자 말가죽이 들어있는 자루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쉿! 거꾸리 클라우스가 자루를 보며 이렇게 말하고는 또 한 번 자루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어? 농부가 물었습니다. 아, 이 속에 마법사가 있답니다.
귀리죽을 먹지 말라고 하는군요. 우리를 위해 오븐 속에 구운 고기와 생선과 바위를 만들어 놓았다는데요. 아주 멋지군요.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오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농부의 아내가 숨겨둔 맛있는 음식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식탁 아래에 있는 마법사가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선과 고기와 파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다시 자루를 밟아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하는 거요? 농부가 신기한 듯이 물었습니다. 포도주 3병을 갖다 놓았으니까 먹으라는데요. 저기 오븐 옆 구석에 있다는군요. 부인은 하는 수 없이 감춰두었던 포도주도 내와야 했습니다. 농부는 술을 마시자 몹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농부도 자루 속에 든 마법사가 갖고 싶었습니다. 마법사가 악마도 부를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악마도 한번 보고 싶군요. 그러죠. 마법사는 내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주니까요. 이봐, 그렇지? 그러면서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건드려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들리죠? 마법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군요. 하지만 악마가 너무 흉측해서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을 거라는데요. 아니, 하나도 겁낼 것 없어. 대체 악마는 어떻게 생겼어? 악마는 교회지기와 꼭 닮았지요. 그래? 그렇담 참으로 소름 끼치겠군. 내가 얼마나 교회지기를 싫어하는지 아시오? 하지만 뭐 괜찮소. 어떻게 생겼는지 알만하오. 자, 이제 준비됐으니 악마를 부르시오. 하지만 내게 너무 가까이 오게 하지는 마시오. 잠깐, 마법사에게 물어보지요.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밟으며 귀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뭐라고 그러오? 구석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악마가 웅크리고 앉아있다는군요. 하지만 악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답니다. 와서 뚜껑 좀 붙들어 주시겠소? 농부는 교회지기가 숨어있는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교회지기는 잔뜩 겁을 먹고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살짝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교회지기처럼 생겼군. 아이고, 흉측해라. 농부는 이렇게 외치며 퉁기듯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악마를 본 농부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이슥해지도록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게 그 마법사를 팔 수 없겠소? 돈은 원하는 대로 주리다. 그래, 금은 한 대박 주지. 거나하게 취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마법사는 내게 매우 소중하답니다. 뭐든지 원하는 걸 주니까요. 그래도 그 마법사를 꼭 갖고 싶소. 농부는 마법사를 팔라고 졸라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기도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군요. 약속대로 금 한 대박을 주시죠. 가득 담아서 말입니다. 당신 마음씨가 좋아서 할 수 없이 파는 겁니다. 마침내 거꾸리 클라우스가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악마가 들어있는 상자는 가져가 버리시오. 한시도 저 상자를 내 집에 두고 싶지 않소. 악마가 아직도 저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군. 이렇게 해서 거꾸리 클라우스는
말린 말가죽이 들어있는 자루를 농부에게 주고 돈을 한 되박 꼭꼭 채워서 받았습니다. 농부는 돈과 상자를 싣도록 큰 짐수레까지 주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거꾸리 클라우스는 돈과 교회지기가 숨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에 이르자 거꾸리 클라우스는 숲 한쪽으로 흐르는 강 위로 놓인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넓고 깊은 강은 물살이 세서 일단 빠지면 헤엄쳐 살아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상자 안에 교회지기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 바보 같은 상자를 가져가서 뭘 하겠어? 무겁기만 하지. 안에 돌덩이가 들었나? 굉장히 무겁군. 더 이상 가지고 가다간 지쳐서 쓰러지겠어. 차라리 강에다 던져버려야겠군. 상자가 강물을 타고서 집까지 날 쫓아온다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그만이지 뭐. 거꾸리 클라우스는 당장이라도 강물 속에 던져버릴 것처럼 상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제발 날 먼저 꺼내주시오. 교회지기가 상자 안에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악마가 아직도 있군. 빨리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야지. 거꾸리 클라우스는 무서워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날 살려주면 돈을 한 대박 줄게요. 교회지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 거꾸리 클라우스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교회지기는 상자에서 기어나와 빈 상자를 강물에 던져버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거꾸리 클라우스는 교회지기에게 돈 한 대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손수레는 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말값을 아주 톡톡히 받았는걸. 거꾸리 클라우스는 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꾸리 클라우스는 방바닥에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놓았습니다. 죽은 말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걸 알면 장딸이 클라우스가 얼마나 약오를까? 그러니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거꾸리 클라우스는 이웃집 소년을 시켜 장딸이 클라우스에게 뒷박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장딸이 클라우스는 뒷박 바닥에다 타르를 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뒷박에 담은 물건이 조금이라도 붙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딸이 클라우스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뒷박을 되돌려 받았을 때 그 안에는 은화 3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장딸이 클라우스는 즉시 거꾸리 클라우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돈이 생긴 거야? 장딸이 클라우스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 그건 죽은 내 말가죽 값이야. 어제 팔았지. 정말 값을 잘 받았구나. 욕심이 생긴 장딸이 클라우스는 급히 집으로 달려와 말 4마리를 모두 죽여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말가죽을 팔러 도시로 갔습니다. 말가죽 사세요. 가죽이요. 가죽 사세요. 장딸이 클라우스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구두장이들이 몰려나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가죽 하나에 은하 한 댁박이요. 장딸이 클라우스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놈이로구먼. 누가 그렇게 비싸게 쳐준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가죽이요. 가죽 사시오.
장딸이 클라우스는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이 값을 물을 때마다 은화 한 대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릴 바보로 하는구먼. 화가 난 사람들이 장딸이 클라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두장이들은 가죽끈을, 무두장이들은 가죽 앞치마를 들고 나와서 장딸이 클라우스를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가죽이요, 가죽? 그들은 장딸이 클라우스를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하는 너 같은 놈은 혼나야 해. 네 가죽을 버럭게 만들어주지. 당장 이 도시에서 꺼져버려. 장딸이 클라우스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아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장딸이 클라우스는 화가 났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에게 다 갚아줄 거야. 죽도록 패주겠어. 얼마 후 거꾸리 클라우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거꾸리 클라우스를 항상 못살게 굴며 차갑게 대했지만 거꾸리 클라우스는 몹시 슬펐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할머니를 따뜻한 자기 침대에 뉘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는 거꾸리 클라우스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거꾸리 클라우스는 방구석에 놓인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도끼를 든 장딸이 클라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꾸리 클라우스의 침대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딸이 클라우스는 곧장 침대로 가서 도끼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거꾸리 클라우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 이제 더 이상 날 속이지 못할 거다. 장딸이 클라우스는 이렇게 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못된 친구군. 날 죽이려 하다니.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에 망정이지. 살아계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거꾸리 클라우스는 생각했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는 할머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웃집에서 말을 빌려 마차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차 뒷자리에 할머니를 앉히고 숲을 지나 달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거꾸리 클라우스는 어느 큰 주막 앞에 닿았습니다. 그는 마차를 멈추고 요기를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부자이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여간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게. 오늘은 일찍 왔군. 주막 주인이 거꾸리 클라우스를 맞았습니다. 네, 할머니와 도시에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저기 마차에 앉아 계시지요. 할머니에게 꿀술 한 잔 갖다 주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지. 주막 주인은 유리잔에 꿀술을 따라서 죽은 할머니에게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꼼짝도 않고 마차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오. 손자가 드리는 술이라오. 주막 주인이 술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 들리세요? 이 술 드시라고요. 당신 손자가 갖다 주라고 했다고요. 술집 주인은 할머니의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술집 주인이 몇 번이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화가 난 술집 주인은 술잔을 할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술잔이 할머니의 코에 부딪혔고 할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묵지 않고 마차 뒤에 앉혀만 놨었던 것입니다. 거꾸리 클라우스가 문 밖으로 뛰쳐나와 주막 주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당신이 죽였다고? 할머니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네. 정말 안 됐네. 모든 게 이놈의 고약한 성질 때문일세. 이보게 거꾸리 클라우스, 내 자네한테 한 대박 돈을 줌세. 그리고 내 할머니처럼 잘 묻어주겠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겠나. 그저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 말아주게나. 그렇지 않으면 난 목이 달아날 걸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 주막 주인이 괴로워서 손을 비틀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리 클라우스는 또 한 대박의 돈을 얻었고 술집 주인은 할머니를 자기 할머니처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꾸리 클라우스는 다시 이웃집 소년을 장다리 클라우스에게 보내 대박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뭐라고? 거꾸리 클라우스가 죽지 않았단 말이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장다리 클라우스는 직접 재는 대박을 들고 거꾸리 클라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나?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가 가진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그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우리 할머니였어. 네가 우리 할머니를 죽인 거지. 그래서 한 대박 돈을 받고 할머니를 팔았어. 정말 잘 받았구나. 집에 돌아온 장다리 클라우스는 도끼로 할머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마차에 싣고 약지사를 찾아가 죽은 사람을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어디서 발견했소? 약지사가 물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죠. 돈을 벌려고 제가 죽였답니다. 장다리 클라우스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군. 그런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또 한 번만 그랬다간 당신 목이 달아날 줄 아시오. 약제사는 할머니에게 해를 가한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설명하고 그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난 장다리 클라우스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마차를 몰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제사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난폭하게 마차를 몰아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꼭 복수하고 말 테야. 두고 보자 거꾸리 클라우스.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장다리 클라우스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장다리 클라우스는 큰 자루를 가지고 거꾸리 클라우스에게 달려왔습니다. 또 날 속였지? 내가 말을 때려 죽인 것도 할머니를 죽인 것도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날 바보로 만들 수 없을걸?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의 몸을 꽁꽁 묶어 자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널 강물에 던져버릴 테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메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게다가 거꾸리 클라우스는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옆을 지날 때 오르간 소리와 찬송가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교회에 들어가 찬송가를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거꾸리 클라우스가 든 자루를 교회 문 옆에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꾸리 클라우스가 빠져나올 리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와 있으니 안전했습니다. 어이쿠, 사람 살려.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 안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꽁꽁 묶여 있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늙은 목자가 교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솥대를 몰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꾸리 클라우스가 들어있는 자루가 솥대들의 발길에 채여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벌써 하늘나라에 갈 때가 왔나? 거꾸리 클라우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불쌍한 내 신세, 난 늙었는데도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오. 늙은 목자가 한탄했습니다. 자루를 풀어주세요. 나 대신 여기 들어와 있으면 곧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거꾸리 클라우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하지. 늙은 목자가 자루를 풀어주자 거꾸리 클라우스는 얼른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젊은이, 나 대신 가축을 잘 돌봐주겠나? 노인이 자루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거꾸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단단히 묶어놓고 솥대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잠시 후 장다리 클라우스가 교회에서 나와 다시 자루를 등에 맸습니다. 자루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늙은 목자는 몸무게가 거꾸리 클라우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볍지? 아, 교회에 갔다 와서 그럴 거야. 장다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깊고 넓은 강물 속에 자루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안에 거꾸리 클라우스가 들어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입니다. 물속에서 잘 살아라 나쁜 놈아. 이제 날 속이지 못할 거야. 장다리 클라우스는 드디어 거꾸리 클라우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자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 길이 만나는 곳에 거꾸리 클라우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솥대를 몰고 있었습니다. 장다리 클라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방금 널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는 중인데 말이야. 그래, 맞아. 넌 30분 전에 날 강물에 내던졌지. 거꾸리 클라우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어디서 난 거야? 이것들은 바다소라고 해. 날 물에 빠뜨려줘서 고마워. 이제 난 너보다 더 부자야. 자루 속에 꽁꽁 묶여있을 땐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지. 네가 날 다리 위에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질 때 찬바람이 귀에 스쳤어.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 곧 강바닥 깊숙이 가라앉았는데 강바닥에는 아름답고 연한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잠시 후 자루가 열리고 사랑스런 소녀가 다가왔지. 소녀는 눈처럼 하얀 옷에 젖은 머리에는 녹색 잎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어. 소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지. 오셨군요, 거꾸리 클라우스님. 먼저 이 솥대를 드릴게요. 저 길로 1마일 가면 또 솥대가 나올 거예요. 모두 당신 거예요.
강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었어.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부터 강이 끝나는 육지까지 걷기도 하고 물살을 타기도 했지. 강바닥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고기들은 새가 공중을 날듯이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곤 했어.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게다가 구름과 계곡에서 풀을 뜨는 근사한 가축들이라니. 그렇다면 왜 다시 나온 거야? 그렇게 아름답다면 말이야. 나 같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장다리 클라우스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아까 들었지? 바다소녀가 1마일 가면 소떼가 나온다고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헌데 소녀가 말한 길이란 바로 강을 말하는 거였어. 강을 따라가자면 너무 멀지. 그래서 지름길로 가려고 육지로 올라온 거야. 들판을 가로질러 강까지 가면 반마일을 줄일 수 있지. 그러면 소도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테고 말이야. 넌 참 좋겠다. 나도 강바닥에 가면 너처럼 바다소를 얻을 수 있을까? 장다리 클라우스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넌 너무 무거워서 자루에 넣어서 강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 네가 그곳에 먼저 가서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던져줄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명심해. 만약 내가 바다소를 얻지 못하면 그땐 올라와서 널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래, 알았어. 너무 흥분하지 마. 두 사람은 강으로 갔습니다. 강에 다다르자 목이 말랐던 소떼는 물을 보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저것 봐. 저 소들이 달려가는 거 말이야. 다시 강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거꾸리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자, 어서 날 도와줘. 안 그러면 패줄 테니까. 장다리 클라우스가 바다소를 어서 갖고 싶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소 등에 실려있던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을 집어넣어. 안 그러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몰라. 그건 염려 마. 거꾸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큰 돌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단단히 묶고는 발로 걷어찼습니다. 첨벙 하고 장다리 클라우스를 담은 자루가 강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장다리 클라우스가 바다소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군. 거꾸리 클라우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소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전집 어른을 위한 동화 저자 안데르센 출판사 현대지성 지금까지 국내 156편으로 소개되었던 안데르센의 작품에 12편을 추가로 수록하여 한 권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삶의 모습들을 거울에 비치듯 있는 그대로 비춰줌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해주는 이야기로 아이들은 상상과 공상의 세계를 즐기면서 이러한 세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또 어른들은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와 사회적 진실을 통해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